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6일 저녁 6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처럼 그 부인들이 화제의 초점이 된 예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들에 대한 또 인기 조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 PB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코리아 정보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상대로 호감도, 이건 호감도입니다. 지지도가 아니고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는 40.7%,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는 40.3%, 0.4%포인트 차이로 김건희 씨가 역전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상당한 차이로 지고 있었는데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40.7대 40.3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12월 8일 조사에서는 한 달 한 3주 전쯤 되군요. 작년 12월 8일 조사에서는 김혜경 39.1, 김건희 33.5였습니다. 그 차이는 5.6%포인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김건희 씨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역전을 했는데 남편과 함께 역전을 했습니다. 부부 동반 상승이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에서 김건희 씨가 상당히 높습니다. 20대 김건희 45.4, 김혜경 30.9, 20대에서는 뭐 압도적이라도 봐야 되는데요. 30대에서도 김건희 42.1, 김혜경 36.4, 60대가 또 높아요. 김건희 49.6, 김혜경 36.3.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 계층이 김건희 호감도 계층하고 겹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40대에서는 김혜경 50.3, 김건희 30.9, 50대에서는 김혜경 48.3, 김건희 31.2, 40대, 50대는 김혜경 씨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김건희 48.3, 김혜경 34, 서울이 아주 김건희 씨를 김혜경 씨보다 크게 좋아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김건희 52.9, 김혜경 25.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김건희 42, 김혜경 40.5. 여긴 조금 비슷합니다. 김건희 씨가 높게 나오고 반면에 대전, 세종, 충청, 강원도에서는 김혜경 41.6, 김건희 36.7. 광주, 전라, 제주에서는 김혜경 63.1, 김건희 22.5. 여기는 뭐 압도적으로 김혜경 씨입니다. 경기 인천은 비슷한데요. 김혜경 40.2, 김건희 39.8. 그런데 여기서는 경기 인천은 경기지사 지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더 앞서야 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김혜경 40.2, 김건희 39.8. 지난 16일에 있었던 7시간 녹취록 공개 이후 김건희 씨의 호감도가 매우 많이 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호감도는 한 달 만에 7.2%포인트 올랐다라는 게 뉴스핌의 보도입니다. 한 달 만에 7.2%포인트 올랐다. 강성철 코리아 정보 리서치 이사는 녹취록 공개 이후 주얼리, 동거설 등 의혹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녹취 내용 중 안희정 미투 사건 등에 대하여 김건희 씨가 피력한 의견이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2030 세대의 호감도가 급상승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부창부수입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응답률은 5.7%,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부인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경 씨는 이제 공개 활동을 한 지가 뭐 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김건희 씨는 공개 활동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김건희 씨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몰래 녹음을 했고 또 비슷한 목적으로 MBC가 그 골든타임에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역작용이 나가지고 김건희 씨의 의문점을 상당 부분 해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줄리가 아니다. 나는 유부남 검사와 동거한 사실이 없다. 이 두 가지를 아주 깨끗하게 정리한 게 김건희 씨의 호감도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말투가 상당히 친근하다. 뭐 어떤 보기에 따라서는 교양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실수라고 잡아낸 것이 거의 다 그 정도는 사담으로 몰래 녹음한 그 사담으로는 허용될 수 있는 범위 아니냐. 그것 가지고 이렇게 치사하게 더구나 공중파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감정이 또 하나 생겼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당신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자. 형수와 나눈 대화 그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압박이 막 들어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사과인지 뭔지 변명인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또 발목이 더 잡혀가지고 수렁으로 더 깊게 빠져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가 언제 공개 활동을 하느냐 이게 아마 서울 지나면은 제일 국민들 관심이 김건희 씨의 공개 활동 그리고 단일화 협상이 어떻게 돼가느냐 이 두 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뭐 사과할 때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이번에 목소리 나온 거 그거밖에 없어요. 본격적으로 공개 활동을 하고 기자들 앞에 나와서 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인기가 폭발적으로 갈지 거기서 또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을 할지. 그러나 전체적인 거는 이 김건희 씨가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7시간 사담을 녹음하면 그게 무슨 이야기든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깼는데 오히려 반응이 김건희 씨 인기 폭발로 나왔다. 그럼 공개 활동을 하면은 이게 한 번 더 튀는 것 아니냐. 이 인공위성을 쏠 때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을 쏘면은 궤도에 진입하는데 김건희 씨의 활동이 윤석열을 청와대로 진입시키는 제3단 로켓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